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독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님망고는 수험 적합도가 높은 단행본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수험 적합도가 높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잘 담고 있거나 빈출되는 학문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제가 아님망고로 추천하는 책을 잘 따라 읽는다면 시험지에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1, 2 학생들 혹은 고1, 2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가장 좋고요. 고3 혹은 N수생이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할 거예요.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것보다 제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알아요? 책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나올지. 아님망고. 참고로 태백산맥 같은 대하소설이나 땡땡대학교 권장도서 같은 걸 취미로 읽는다면 제가 말릴 순 없겠으나 이걸 시험을 대비해서 읽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험 적합도가 떨어지거든요. 독서에 쏟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낮습니다. 특히 서울대 권장도서 100서는 서울대에 입학한 다음에 읽으세요. 아마 입학하더라도 읽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일례로 서울대 권장도서 100에 올라와 있는 괴델 에셔 바흐, 줄여서 GEB라 그러는데 이 책은 고등학생이 읽어서 이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책에 대해서 찾아보면 저스틴 커리 교수가 MIT 수학과 3학년일 때 찍은 영상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 책 완독하는데 7년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이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 대비로 이거 읽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독서를 할 거고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험 적합도가 높은 책들을 골라서 그걸 같이 읽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님망고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뭐냐?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참 괜찮은 교양 서적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 저는 이 제목부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제학 과목을 몇 개 수강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에 가시면 전공에 관계없이 경제학 과목을 한 번쯤 들어보세요. 재미있고 또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또 일반인이라면 이 책 정도면 경제학 공부용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잘 쓰였어요. 아마 강의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월 교수님이에요. 네이버에서 김두월 경제학을 치면 이렇게 강의가 쭉 뜨는데 저는 이 강의 올라올 때부터 책으로 꼭 좀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2021년 5월에 드디어 책으로 짠 하고 나왔습니다. 작고 예쁘죠? 네,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도 참 좋아요.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경제학의 기초 개념인 수요와 공급을 머릿속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이 틀에 맞춰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에서 어려웠던 경제 지문 한번 생각해봐요. 지문에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경제 지문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초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낯선 지문이 나와도 좀 더 쉽게 또 깊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큰 구성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량에 따른 한계 효용, 한계 비용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수요 공급 모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책의 1에서 3장까지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바나나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계 효용, 한계 비용을 배우고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사람들과 함께 살며 교환 경제를 이룰 때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요 공급 모형과 관련된 경제학 개념, 경제 현상을 이해합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문제집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4장에서 8장까지의 목차가 익숙할 거예요. 시험에 한두 번씩 다 출제됐던 주제들이거든요. 국어 강사분들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경제학 지문을 엮어서 이걸로 수업하거나 자습용 교재로 내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것저것의 기출을 파편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수요 공급 모델 하나로 이렇게 쫙 엮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이렇게 공부한 뒤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훨씬 쉽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시험에 경제학 그래프만 나오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학생들은 책에 나오는 이 그래프들 따라 그리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겁니다. 이 책이 쉽게 쓰였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만 설명하는 책은 아니라서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런 그래프 또 이런 그래프도 어렵지 않게 독해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은 고3 교육청, 사관학교 국어 등에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왜 이 책이 수험 적합도가 높다 그런지 알겠죠?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왜 경제학은 축이 바뀌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경제학은 왜 X축과 Y축이 거꾸로인가요? 뒤집혀져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아니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니까 원인인 가격이 X축, 가격에 영향받는 수량이 Y축이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뒤집어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인터넷 답변 보면은 이거 그냥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렇다. 그 경제학자가 옛날에 좀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인을 가로축에 두는 자연과학적 전통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결코 멍청해서 가격축을 Y축에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수요 공급 모형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를 보면은 수량이 X축이고 가격이 Y축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책은 그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보여줌으로써 애시당초에 왜 가격이 세로축이지?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게끔 해줘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험 경제학 지문만 읽어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을 이 책은 시작 단계에서 그냥 해결하고 간다고요. 제가 아주 초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자급자족하고 살 때에는 바나나를 요만큼 소비했을 때 내가 얻는 만족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럿이 살면서 교환 경제를 이루게 되면 한계 효용 곡선은 수요 곡선으로 전환됩니다. 한계 효용 곡선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수량은 계속 X축에 있어요.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효용이 이제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량이 한계 효용을 결정했는데 교환 경제에서는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제 그에 따라 얼마나 수요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 과정을 모르면 아니 원인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오는데 왜 축을 이따위로 설정해놨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 효용 곡선에서 이렇게 전환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나면 축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더 직관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한가요? 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삶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학 지문 모아놓은 문제집보다 이게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절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